네, 안녕하세요. 이과대학 수학과의 이동원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요. 네, 명확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수학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며 중의성을 생각을 한 타이틀 맞습니다. 쉼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I am interdisciplinary. 네. 그냥 길을 헤매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난 4년 반 정도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실제로 겪어오고 실제로 헤쳐나간 일들을 여러분들과 한 20분 정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수학, 네 좋습니다. 근데 선형대수만 하면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15년 전 저는 프린스턴 박사과정 막 들어간 상태였고 인공지능 연구를 한다. 네, 저의 박사과정 연구 테마는 강화학습 이론이랑 그거의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쪽. 그러니까 결국 이론 인공지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논문을 읽어야 돼요. 네, 대학원에서 논문을 읽습니다. 1994년 논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Q러닝이라고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는 그것인데 이거 좀 수학적입니다. theorem. 네, theorem엔 assumption이 있겠죠? assumption들 1, 2, 3, 4, 5, 6 정말 정신없습니다. 네. 네, 정말 저랬어요. 왜냐? 저는요, 2009년까지는 딱 요 정도. 미적분학, 멀티베리엣, 미적분학 ODE, 선형대수는 리니어 알제브라, 그리고 ODE는 그 상미방. 네, 저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저런 논문을 보면 하나 확실한 거는, 나는 모르는구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앞으로 땡기면 10년 동안에 뭔가는 하긴 했어요. 특히 연구 쪽에서는 그렇죠. 라지 디비에이션 티어리 통계 쪽 내용이긴 합니다. 끌고 와서 붙여 넣고 그리고 그 no regret 알고리즘 요거는 잠깐 더 이야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요 두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갈까를 찾아보던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잡 포스팅을 구글링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홀짝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인공지능 받아라 상황이 된 거예요. 신병이 왔습니다. 신병이 와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희 학과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스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요, 인공지능 연구 스페셜리스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제 그렇죠? 2007년 딥러닝 붐이 생기기 전에 구석기 시절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고 딥러닝 이후 2012년 이후 신석기 시대에도 연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경험, first hand, 직접 한 경험, 그리고 industry experience, 실제 회사에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first hand experience 이렇게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와서 뭘 하느냐? 저희는 수업을 해야죠. 약간의 자조적인 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오승상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승상 교수님께서 이미 이 두 과목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셨어요. 딥러닝, 네, 굉장히 튼실한 딥러닝, 그리고 강화학습이라고 네, 한 학기 세트를 이미 갖춰놓은 상태. 자, 이렇게 되어서 당연히 저는 네, 이거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숨쉴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의 수학적 기초라는 과목을 먼저 만들고, 이걸 만들고 나니 이제 앞에 1학년 과목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목은 네, 김홍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4학년 과목. 네, 이거는 인공지능의 수학적 기법이라고 인수기 똑같은 약자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1학년 학생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네, 힘겹게 네, 겪어 나갔는데, 요 4학년 과목은 이제 대학원, 준대학원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학과, 네, 2024년 지금은 이제 수학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스트림라이닝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것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조 교수는 원래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보대학 데이터과학과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제 네,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학과 입장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신설을 했어요. 2022년. 그래서 3학기 2계절 형태로 수학과 인공지능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러고 난 다음에 2024년은 학부 마이크로 디그리 인공지능의 수학적 기초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쌓인 거예요. 이거 석사 과정 안에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학부 학생들에게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조금 더 보급을 해서 수학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쓰이게 되느냐, 어떤 수학이 필요하죠? 이런 질문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이드를 해주고자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자, 교육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교수와 교사의 차이는 네,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죠? 수학과 인공지능이 함께를 하면 네, when AI research meets mathematics. 제가 고려대학교 왔을 때 네, 메타 하이포테시스가 있었어요. 수학과 대학원생도 인공지능 리서처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가설이 있으면 뭘 해야 되나요? 네, 검증을 해야죠. 여기서 네, make it happen.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연구를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네, 인공지능 하면 네, 원론적으로 이론 들어가면 조금 깝깝하니까 먼저 어플리케이션들부터 살펴볼게요. 네, 2021년, 22년 들어와서 패션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여기 옷, 바닥에 있는 옷 사진 딱 보여주면요, 요걸 가지고 아바타한테 옷을 입히면 좋겠네.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네, 이렇게 잘 조정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 3D로 만들 수 있을까? 2021년, 22년 네, 요 시절에 어떻게 보면 생성 모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을 만들자 라는 걸 했었고, 실제로 요런 옷을 입혀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네, 납작한 거를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코드를 실제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내서 전달을 했어요. 자, 네, 갑자기 수학과에서 패션 네, 융합을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뭘 했느냐? 저희 지진 연구했어요. 이과대학에는 지구환경과학과가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에서 네, 그리고 여기 기상청도 함께 해서 이 연구를 해서 처음에는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피파, 에스파 네, 요 차이 몇 초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지진이 어디에서 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른 도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항상 연구가 그렇듯이.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지진이 어디에서 났고 관측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자, 있든 없든. 그러면 그 관측소에서 보이는 지진파를 만들어 보세요. 네, 이거는 한국에 지진 관측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없는데 지진 관측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진파 어떻게 보일까?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 거는 실제 관측소에 있었던 거고, 파란 거는 뭐 기준점이 되는 하나의 지진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회색은 다 만들어낸 지진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X축은 진앙에서의 거리. 여기 보면 한 줄로 쫙 서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진파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한 거예요. 저희는 수학과니까 지진 잘 모릅니다. 자, 네, 이과대학은 화학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이랑 이쪽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랑 같이 연구를 했어요. 요거는 어떤 쪽이었냐 하면요, 에폭시, 네, 접착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인 접착제인데, 이거 물성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요리 방법에 따라서 물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다양하면 손맛을 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노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셋 자체를 밸리데이션부터 제대로 해야죠. 그 밸리데이터를, 네, 능동학습 그리고 아웃라이어 디텍션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상도 주더라고요. 네, 네, 상은 랜덤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플리케이션만 하진 않아요. 수학과니까요. 수학과는 원래 네, 앱스트랙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theory. 네, 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알고리즘이죠. 네, 알고리즘이고, 네, 점심 뭐 먹지? 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할 수도 있을 집,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결국은 밸런스 게임인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느냐? 그 밸런스를 잘 잡으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는 알고리즘을 네, 실제로 만들어냄. 네, 두 번째 결과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도 이제 같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LLM, 네, LLM 많이 쓰죠. LLM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어넣으면 네, 단어가 튀어나온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결국 단어들의 집합을 어떻게 벡터 공간으로 잘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집어넣어져 있는 벡터 공간에다가 모델링을 잘하면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 네,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와 같은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집어넣고 하는 연구를 했고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바이패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딥러닝 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쪼르륵 내려가다 보면 어디엔가 도달해 있겠지. 네, 도달하다가 어디 잘 안 되면 흔들어 보든지, 거기 가서 막혔는 게 왠지 아닌 것 같으면 새로 시작해 봅니다. 네, 약간 인생이랑 비슷하죠. 네, 리셋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바이패스. 살다가 인생이 막히면요, 옆으로 싹 비켜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인사이트를 그대로 수학으로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인공지능 모델을 잠깐 키웠다가 옆으로 싹 줄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다가 막히는 케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 QR이 있는 거는 혹시 나는 관심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스캔을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네, 교육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연구하면서 어플리케이션도 하고, 시어리도 하고, 그러면 좀 이제 약간 현실과 조금 떨어지는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희는 인공지능 경진대회, 네, 경진대회는요 리얼 라이프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adversarial setting, 네,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네, 현실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학 흔히 받는 오해가 수학은 현실과 약간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칸막이 같은 거는 이제 다 치워버리고 제대로 현실에 나가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쪽 결과가 있는데 보면 1차 대회, 2차 대회, 3차 대회 이렇게 해서 뭔가 랜덤한 아이템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템은 랜덤하게 나왔고 상은 랜덤하게 나오는 거지만 반복이 되니까 이쯤 되면 이제 실력이다라고 약간 광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과 학생들도 실제로 연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리얼한 액티비티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AGC 외에도 그렇죠, 음성인식, 사실 요거 AGC 계열은 전부 다 자연어 처리 쪽으로 테마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수학과이지만 지금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시계열 분석,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next. 지난 4년간 많이 했고요. 그럼 뭐 알아야 되느냐? 이론과 어플리케이션을 합쳐보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브리징이 중요하거든요. 르네상스, 다른 게 없어요. 새로 태어나 보자. 인공지능 리서치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수학, 인공지능 보면요, 수학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사용해서 수학을 연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 박사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졸업생들도 있고요.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도 정말 인공지능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세요. 이론 인공지능 중요합니다. 이론 이야기를 하려면 수학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keep advancing, 저희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이런 간간한 소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이었고 제가 고려대 수학과에 와서 겪어온 일들을 간단히 알려드린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각각의 학과, 각각의 소속마다 올바른 방법은 분명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런 정답이 없다면 그냥 만들면 돼요.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